오늘은 국어 활동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학습 목표는 높임과 언어 예절을 생각하며 대화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기입니다. 교과서 24쪽부터 37쪽까지를 공부하는데 이야기가 길 뿐이지 풀어야 할 문제는 많지 않으므로 무서워하지 않고 선생님과 같이 하는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업 전 저작권법을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은 본 홈페이지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교과서 24쪽과 25쪽을 펴봅시다. 언어 예절을 생각하며 반말 왕자님을 들어보겠습니다. 녹음된 목소리는 초등 아이스크림 저작권입니다. 반말 왕자님. 글 강민경. 아드님, 콩나물 반찬은 어떠세요? 좋아. 시금치도 조금 살까요? 마음대로 해. 엄마의 높임말은 마트 안에서도 계속되었어요. 범수는 엄마가 자기에게 높임말을 하는 것이 재미있고 신기해서 이제는 오히려 자꾸 말을 걸었어요. 오늘 저녁 반찬은 뭐야? 아드님은 뭐가 드시고 싶으세요? 떡갈비. 네, 그럼 떡갈비 재료도 사야겠네요. 또 드시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세요. 엄마랑 범수가 말하는 소리를 듣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힐끔거렸어요. 아마 사람들도 범수가 왕자님인 줄 알고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범수는 저절로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이렇게 좋은 걸 왜 진작 생각하지 못하였나 싶었어요. 기왕이면 친구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마트에는 범수가 아는 애가 하나도 없었어요. 아들이요? 웬 할머니가 마뜩자는 눈으로 엄마와 범수를 번갈아 쳐다보며 물었어요. 범수의 할머니보다 훨씬 더 머리가 하얗고 주름이 많은 할머니였어요. 네, 할머니. 제가 이 아이 엄마예요. 엄마는 상냥하게 웃으며 대답했는데 할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아이고, 세상이 망할 때가 되었네 그려. 엄마는 아들에게 꼬박꼬박 높임말을 하는데 아들은 엄마에게 반말을 해대니. 에휴, 자식 농사 그렇게 지으면 안 되는 거요. 죄송합니다. 엄마는 할머니에게 고개까지 숙여가며 사과했어요. 그런데도 할머니는 엄마에게 잔소리를 멈추지 않았어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고 어린애는 어른을 보고 자란다고 했구먼. 엄마가 제대로 본보기를 보여주지 못하니 아들 녀석이 그 모양 아니겠어? 엄마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도 못 들고 그냥 예만 했어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니 범수는 할머니에게 버럭 화가 났어요. 엄마, 저 할머니가 뭔데 엄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우리 할머니도 뭐라고 안 그러는데 왜 저 할머니가 난리냐고. 엄마의 팔을 붙잡고 말하기는 했지만 사실 범수는 할머니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애끼 이 녀석아! 머리 하얀 할머니는 입술을 부들부들 떨며 호통을 쳤어요. 엄마는 더욱 허리를 굽혀 할머니에게 죄송하다고 싹싹 빌었고요. 아이쿠, 세상이 어떻게 되려는지 원. 에휴. 할머니는 혀를 끌끌 차며 가버렸어요. 엄마는 왜 할머니에게 굽실대며 사과해? 모르는 분이더라도 어르신이 말씀하시니 귀 기울여 들어야지요. 엄마는 할머니에게 그렇게 꾸중을 듣고도 범수에게 높임말을 쓰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빨리 계산하고 가자.
범수는 엄마를 끌고 계산대로 갔어요. 아직 아이스크림도 과자도 초콜릿도 사지 않았지만 이상한 할머니 때문에 군것질을 할 마음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아드님, 이거면 되겠어요? 아까 과자도 많이 사신다고 했잖아요. 엄마가 큰 소리로 범수에게 물었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계산을 하던 아줌마가 엄마와 범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며 수군거렸어요. 특히 계산을 하는 아줌마는 엄마를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았어요. 됐어. 그냥 가. 기분이 팍 상한 범수는 먼저 마트를 나가버렸어요. 엄마가 높임말을 하면 기분이 좋을 줄 알았는데 참 이상했어요. 엄마가 범수한테 높임말을 쓰면 쓸수록 범수가 엄마에게 반말을 하면 할수록 기분은 점점 엉망이 되어갔어요. 온갖 물감을 뒤섞어 스케치북에 범벅을 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에이, 뭐가 이래. 범수는 발로 땅을 쾅쾅 굴렀어요. 그래도 기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범수가 땅을 차는 것이 아니라 땅이 범수를 튕겨내는 것 같았어요. 범수는 괜히 하늘을 향하여 주먹질을 했어요. 집에서 엄마가 만들어준 매콤하고 달콤한 떡볶이를 먹는데도 범수는 별로 즐겁지 않았어요. 여느 때 같으면 누나도 못 먹게 하고 범수 혼자 독차지를 하고 먹는 떡볶이인데 오늘은 왜 그런지 맛이 없는 것 같았어요. 아드님, 별로 맛이 없으세요? 통 못 드시네요. 엄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범수를 쳐다보았어요. 아휴, 그러게 말이에요. 손자님, 어서 많이 잡수세요. 할머니가 범수 앞으로 그릇을 밀어놓았지만 범수는 좋아하는 어묵도 깨작거릴 뿐이었어요. 떡볶이다. 엄마, 저도 많이 담아주세요. 학교에서 돌아온 누나가 코를 벌름거리며 범수와 마주 앉았어요. 은수야, 손부터 씻고 와야지. 많이 있으니까 얼른 손 씻고 와. 네? 대답과 함께 누나는 화장실로 후다닥 달려갔어요. 범수는 엄마의 높임말을 받지 않는 누나가 갑자기 부러워졌어요. 엄마, 왜 누나한테는 반말 써? 나한테도 반말 써라. 할머니도 그래라, 어? 범수가 사정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엄마는 웃으며 한마디로 거절했어요. 아드님은 누나랑 다르시잖아요. 누나는 엄마한테 높임말을 쓰지만 아드님은 그러지 않으시니까요. 손을 씻고 나온 누나가 무슨 일인가 싶어 떡볶이를 먹다 말고 범수와 엄마를 번갈아 보았어요. 그러고는 곧 눈치챘다는 듯 깔깔대고 웃었어요. 범수는 그런 누나가 얄미워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시끄러워. 뭐가 웃기다고 그래. 범수의 반말에 누나가 째려보더니 빈정대며 말했어요. 동생님, 태권도 늦으시겠네요. 얼른 가기나 하세요. 이게? 범수가 누나에게 주먹을 쥐어 보이자 누나는 혀를 쏙 내밀었어요. 은수야, 우리 장손 범수님 체하시겠다. 약 올리지 마라. 할머니가 범수 편을 들어주었지만 범수는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3시가 가까워 오고 있었어요. 태권도장에 가려고 범수가 일어서자 엄마도 범수를 따라 나섰어요. 아드님, 저도 같이 가요. 오늘 사범님께 드릴 말씀도 있고 학원비도 내야 해서요. 어머님, 저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우리 손자님도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태권도장에 가니까 벌써 아이들이 준비 운동으로 줄넘기를 하고 있었어요. 범수가 왔는데도 반갑게 맞아주는 친구는 하나도 없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조금 늦게 오면 기다렸다는 둥, 왜 이렇게 늦었냐는 둥 온갖 참견을 하는데 말이죠. 하지만 아이들은 힐끔거리기만 할 뿐 범수에게는 말을 거는 것조차 꺼렸어요.
사범님, 죄송해요. 우리 범수 아드님이 조금 늦으셨죠? 엄마가 사범님에게 반갑게 인사를 했지만 사범님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엄마를 쳐다보았어요. 네? 뭐, 네. 사범님은 처음 들어본 엄마의 이상한 말투에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어요. 우리 아드님의 학원비를 드려야 했는데 조금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엄마는 사범님에게 학원비를 건네고는 범수를 향하여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아드님, 오늘도 운동 열심히 하세요. 저는 먼저 갈게요. 몰라, 빨리 가. 범수는 엄마가 창피하여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다른 아이들이 킥킥대며 수군거리는 통에 범수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최범수, 뭐야? 너희 엄마는 내 하녀냐? 그러게. 아드님 하는 거 너도 봤지? 아이들이 놀리자 범수는 더는 참지 못하고 발끈해 소리를 질렀어요. 웃기지 마. 그런 거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럼 왜 너한테 높임말을 쓰냐? 너는 엄마한테 그렇게 반말을 팍팍 하는데. 아니야. 우리 엄마야. 소리치는 범수의 목이 갑자기 콱 메었어요. 주책 없이 눈물도 막 쏟아졌어요. 엄마가 범수에게 높임말을 써주면 범수는 왕자님이 되는 줄 알았는데 엄마가 하녀가 되는 것이었어요. 범수가 엄마에게 말을 낮추면 범수가 높아지는 줄 알았는데 엄마가 낮아지는 것이었어요. 엄마가 하녀이면 범수는 왕자가 아니라 하녀의 아들이 되는 것이었어요. 우리 엄마 아니야. 범수는 그대로 태권도장을 뛰쳐나오고 말았어요. 태권도장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과자 부스러기를 쪼던 비둘기들이 놀라서 하늘로 솟구쳤어요. 잘 들어보았나요? 다음 페이지 38쪽으로 교과서를 넘겨봅시다. 문제가 4개가 있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문제를 풀어주세요.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틀린 답이나 답을 보충해야 하는 문제는 영상을 멈추고 고쳐주세요. 1번 문제. 엄마는 범수에게 왜 높임말을 사용했을까요? 범수가 우서름께 높임말을 사용하지 않는 버릇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사용했습니다. 2번 문제. 처음에 범수는 높임말을 들으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재미있고 신기했습니다. 왕자님이 된 것 같았습니다. 엄마보다 높아진 것 같았습니다. 3번 문제. 범수가 태권도장을 뛰쳐나온 까닭은 무엇일까요? 엄마가 무시당하는 것이 속상해서입니다. 자신이 하녀의 아들이 되는 것이 속상해서입니다. 엄마에게 반말을 한 자신이 창피해서입니다. (4번) 문제. 범수에게 일어난 일을 떠올려 볼 때 우서름께 높임말을 사용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높임말을 사용하면 상대를 높일 수 있습니다. 내가 높임말을 사용하면 나 자신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38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봅시다.
높임을 표현할 때에는 누구를 높이는지를 알아야 해요. 높임의 대상과 높임을 표현하는 방법이 잘 맞는지 다시 생각해 봐요. 이처럼 아무렇게나 높임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알맞은 대상에게 높임 표현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꼭 잊지 마세요. 다음 페이지 39쪽을 봐볼까요? 기초 다지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39쪽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문장은 바로 받침 히읗이 기역, 디귿, 지읒을 만나면 각각 키읔, 티읒, 치읒으로 발음이 됩니다. 선생님이 방금 말한 문장을 생각하며 이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다 풀어보았나요? 가 그림에서 파란색 글씨로 적어진 않고 발음을 않고와 않고 둘 중 고민하고 있고, 나 그림에서는 파란색 글씨로 적어진 사치 발음을 싸지와 사치 둘 중 어느 것인지 몰라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를 선생님과 함께 풀어봅시다. 먼저 받침 히읗 뒤에 기역이 있으므로 키읔이 마야 합니다. 그래서 않고의 발음은 않고가 됩니다. 사치 같은 경우에는 받침 히읗 뒤에 지읒이 있으므로 치읒이 마야 합니다. 그래서 사치의 발음은 사치가 됩니다. 마지막 3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위에 했던 내용과 같아서 쉽지 않았나요? 첫 번째 문장의 않고는 않고로 발음해야 하며, 두 번째 문장이 사치는 사치로 발음이 됩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을 정리하면 받침 히읗과 기역이 만나면 키읔으로 되고, 받침 히읗과 디귿이 만나면 티귿이 되고, 받침 히읗과 지읒이 만나면 치읒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수업도 너무 수고했습니다.